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상당히 또 이 중요한 새로운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로요 현근택 변호사. 이 현근택 변호사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화영 재판에서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건을 변호하던 사람이 현근택입니다. 이 현근택이가요 이 재판 자료를 유출한 혐의로 해서 이 변호사를 사임하게 됐어요. 자, 이걸 누구한테 유출했느냐? 이재명한테 유출했죠. 그래서 이 관련해서 이 검찰에서요 지금 이 현근택을 소환 조사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이재명한테 갔잖아요. 이재명한테 간 게 드러나게 된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재명이가 이거를 갖다가 본인의 페이북에 올려놨어요. 자, 이 본인의 페이북에 올린 의도도 상당히 불순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여하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는요 이재명이를 곧 소환하겠다, 이러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한 파장이 야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요 이재명은 뭐 백현동, 정대동 이걸로만 이제 언제 소환하느냐 이게 관심이잖아요. 그런데 그건 그거대로 소환을 하고, 지금 현근택이한테 이화영이 재판 관련 자료를 받아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본인이 SNS에 뿌리고 또 민주당이 홍보 자료로까지 써먹었어요. 이거를 불러다가 이재명을 불러야 이거 제대로 현근택이든 이재명이든 처리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범죄 행위를 이제 이재명에 대해서 직접 소환해서 조사하겠다. 예, 새로운 파장이 야기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민주당 댓글 사이트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MLB 이 사이트에 누군가가 와서 댓글 조작에 선동하는 이러한 것이 지금 이제 확인이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이 별도로 검찰의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도 파장이 야기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 박완주 성추행 사건, 작년 대선 때 상당한 논란이 야기된 바 있는데요. 이 박완주 사건에 관해서도 지금 그 적나라한 그 실체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박완주가 단순하게요 성추행과 관련된 범죄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에서 불거진 명예훼손죄, 이런 것도 명예훼손죄하고 직권남용죄까지 추가적으로 검찰에서 이 적용을 해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말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현근택 이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래서 이 문제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리겠지만은요, 지금 오염수,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 문제와 관련해서 말이죠. 지금 뭐가 문제냐? 왜 이렇게 후쿠시마 괴담이 많이 퍼지게 됐느냐? 그 원인 분석을 하는 세미나가 오늘 열렸습니다. 이 세미나가요. 세미나에서 전문가들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좌파 매체들의 집중적인 여론, 그러니까 좌편향된 전문가들. 그래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문제가 많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을 일방적으로 대거 이 채패널로 초대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괴담이 더 힘을 받게 됐다. 이러니 이게 언론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간이 되면은요, 이 오염수 문제가 이 사회적으로 상당한 나름대로, 이거 완전히 가짜 근거 없는 소리인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좌편향 방송들의 플러스 좌편향 이 전문가들의 이 잘못된 이 주장, 이것이 큰 원인이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이제 하나씩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맨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현근택과 관련된 뉴스를 맨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화영 재판 기록을 유출한 혐의로 현근택을 극비리에 전격 소환해서 조사했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말이죠, 이 현근택과 관련된 이 보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현근택 보도는요, 여러분들 뭐 기억나시겠지만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 이화영 재판에서 이화영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이 변호인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의 최측근 중에 이제 한 명이잖아요. 그래서 현근택이가 말이죠. 최근에는 이제 민주연구원의 부원장 자리까지 꿰차게 됐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재명이가 지난 3월 19일 날 페북에 뭘 올렸느냐? 가짜뉴스 생산 과정이란 제목으로 이 이화영의 재판 증인 신문 녹취록을 그대로 이거를 올려버렸어요.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더 확산이 됐다. 예, 문제가 더 확산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이 현근택이를 이제 소환 조사를 했는데, 현근택의 소환 조사 내용을 보면은, 이게 현근택이가요, 이 관련, 현근택하고 본래 이 문제를 변호하던 이 서 변호사가 있어요. 이 서 변호사가 또 그 당시 이제 이게 이 문제가 되니까 서 변호사도 본격적으로 그 얘기를 전부 이 언론에 밝혔어요. 언론에 밝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서 변호사가 문제를 밝히기를 이 뭐라고 밝혔느냐? 직접적으로 말이죠. 이런 이 자료가 유출되게 된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게 원인이 아니고 이거는 지금 이제 이 현근택 변호사가 자기한테 이 자료를 달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이거를 보내줬다. 이 보내줬더니 이거를 갖다가 이재명한테 갖다 준 것 같다. 요렇게 직접적으로 밝혔습니다. 예. 같이 이제 변호 활동하는 이 서 변호사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범인이, 이거 범인이, 이 현근택 변호사네. 이것이 이제 만천하에 다 알려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현근택이가 더 이상 부인할 수가 없는 상해까지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현근택 이 자료를 이 받은 이재명이가요. 이렇게 직접 올렸어요. 가짜뉴스 생산 과정 해가지고 쌍방울 비서실장의 공개법정 증언과 증언 보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얘기한 거하고 그리고 보도 내용하고 너무 다르다. 그래서 여기 이제 나와 있잖아요.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하고 김성태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다. 예, 요런 내용이 옆에 올라오면서 누굽니까? 이재명이가 이거를 갖다가 그대로 이 본인의 페북에 올리면서 이게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현근택이는 그 당시 이제 이 변호인으로서 사임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 소환 조사는 당시에 이 자료를 현근택에게 줬던 이 서민석 변호사만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동안에 이제 조사가 사실상 뭐 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검찰에서 현근택이를 불러서 지금 소환 조사에 나섰고 이거는 뭐 당시 현근택이도 인정을 했습니다. 예,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현근택이가 재판 자료를 빼돌린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재판부도 적절하지 않다. 강력하게 경고를 한 바 있고 그리고 검찰도 경고를 한 바 있어요. 그 당시에요.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자료였었느냐? 나노스의 대북 투자 유치 자료. 이게 쌍방울 계열사잖아요. 이게 이제 재판에서 공개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자료를 가지고 민주당도 또 보도 자료까지 활용해 먹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논란이 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 요거를 가지고 요거는 이제 새로운 이재명에 대한 이 소환 조사 불가피한 사건이 됐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현근택이가 이때도요 대북 송금 그리고 외압 밀반출 사건만 변호를 맡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검찰에 굉장히 파란불이 들어온 게 대금 송금 사건과 관해서 이화영이가 불어버렸잖아요. 이화영이가 불었죠. 그리고 현근택은 관련 자료를 이재명한테 갖다 줬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이는 이걸 왜 풀렸느냐? 내가 이화영 재판 다 보고 있으니까 함부로 경고망동 하지 마. 요렇게 경고성으로다가 지가 이 자료를 다, 입수한 자료를 다 폭로해버렸어요.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제대로 이번에 이화영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의 이런 여론전에 대한 일종의 경고성 사인과 동시에 새로운 범죄 행위로 기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새로운 또 이제 쟁점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박완주죠. 박완주는 이제 대선 때요.
대선 때 이재명 캠프에서 이 중책을 맡고 있었고, 그리고 당시 당에서는요, 정책의 의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당직자가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당직자가요, 그동안에 자기 여 보좌관을 성추행한 거, 이거를 갖다가 숨기다가 이제 걸려들었어요. 자, 왜 걸려들었느냐? 당시 보좌관이 이 사실을 이제 폭로하기 시작했습니다. 폭로하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이 박완주는 아니야, 그거 돈 보고서 깐 거야, 사실이 아니야, 이래서 꽃뱀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료화면에서 보시듯이 이 박완주가 자기 그러니까 비서 성추행을 당한 비서를 꽃뱀으로 몰려다가 검찰한테 제대로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이번 수사 내용을 보면은요, 단순하게 성추행과 관련된 혐의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혐의에다가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적으로 더 적용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지금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서 아주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래 이 경찰에서 이거를 수사해 왔는데요. 경찰에서 수사할 적에는 이 성추행 문제만 본격적으로 다뤄졌는데 강제추행치상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명예훼손과 직권남용 이 두 가지를 추가해서 재판에 넘겼다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은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가 있겠지만은 조금 상세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구체적으로 2021년도 12월에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원의 보좌관 A씨를 강제추행해서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데, 당시 민주당 정책의장이었고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는 정책본부장을 맡았어요. 그러다가 작년 5월에 이 A씨가 이 박완주를 갖다가 경찰에 고소하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요, 나는 거짓과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밝겠다 강력히 부인하고 방방 떴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검찰은요, 이게 이 강제추행한 것이 맞다. 예.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줬다. 요렇게 분명하게 공소장에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사실이 이제 언론에 다 공개가 되니까 이 공소장 내용을 보면은요, 뭐라고 이제 이 합의를 시도했냐면은요,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다른 전직 보좌관을 통해서 성추행을 당한 여 비서와 합의를 시도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박 의원 측에서 A씨의 향후 근무 방식을 포함한 경제적 보상을 제안했고, A씨는 정계 은퇴하고 3억 원을 내놔라 이렇게 언급을 했다는 얘기를 밝힌 겁니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한 달여 뒤인 4월 19일 날 이 박완수가 이러한 여 보좌관의 요청을 전부 거부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바로 뭐냐? A씨가 먼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 바 없는데도 A씨가 경제적 보상 의견을 먼저 제시한 것처럼 주변에 공개하고 다녔다 이거죠. 그래서 A씨가 성폭력 피해를 빌미로 해서 마치 과도한 경제적인 부당 요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심어준 거,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당하게 해고하려 하는 거,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여 비서를요, 의원 면직을 하도록 국회 사무처하고 말하자면 이 마쿠 밀 거래를 하다가 이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직권 면직 조치까지 하려고 하다가 이게 걸려드는 거예요. 이게 직권 남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박완주 의원의 이러한 비리 사실은 갈수록 커진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죠, 이 박완주 의원의 이러한 성추행과 관련해서 비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그리고 윤호중 의원은 이렇게 고개 숙여서 사과하는 상황까지 있었다. 이런 점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MLB 파크와 관련된 이 민주당 측의 댓글 공작 사례입니다. 바로 이제 MLB 파크하면요,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댓글 조작 사이트가 민주당 측에 있다, 이렇게 폭로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아무래도 우파 네티즌이 이러한 증거를 찾아서 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뭐 우파다 좌파다 이런 걸 떠나서 네티즌이 보기에도 이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MLB 파크와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요거는요, 이 MLB 파크는 여러분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 MLB에서 이거는 조작한 것이 아니고요, 어느 한 네티즌이 이 민주당 측의 댓글 조작 이 사례, 이 방식을
전부 MLB 파크에 올려버린 겁니다. 어느 네티즌이. 그러니까 그 MLB 파크는 뭐 인기가 좋잖아요. 그걸 보니까 아, 이거 민주당 측에서 댓글 조작한 게 맞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말이죠. 이 DDD 리스트라고 하는 이 민주당 댓글 조작의 실체는요. 그 이 MLB 파크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DDD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DDD 리스트가 민주당 측의 댓글 조작 사이트의 실체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사가 딱 뜨면은요, 뭐 TV 기사든 아니면은 뭐 신문 기사든 자기네가 댓글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 등급을 매겨요. 서너 단계로 등급을 내려갖고 더 세게 댓글을 다룰 거.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댓글 달아도 소용없는 거. 그리고 댓글을 통해서 이제 사전 자기네가 목표한 이런 이 조작 효과가 나타나는 거. 이렇게 알기 쉽게 전부 분류를 해놔요. 이렇게 치밀하게 댓글 조작했다는 것이 이러한 이 DDD 리스트의 조작 사이트를 통해서 전면 폭로가 된 겁니다. 그동안에요, 이 댓글 조작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가 된 바 있는데 이제 확실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화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댓글 정화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적 지원, 그 다음에는 고지 선정,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자기네가요, 댓글을 통해서 어느 정도로 이거를 조작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느냐, 이런 거를 등급화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추월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요, 민주당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 달고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또 똑같이 그 다음에는요, 불체포 특권 포기 결의 정당한 영장 청구 단서 달아.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계속 공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추월이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기네에게 유리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우크라이나 자유회복까지 함께 할 거, 윤 대통령. 그러면 우리 국민이 지지할 것으로 믿는다. 이런 거 이제 조음으로 또 이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도 이제 추월 가능. 예. 쫙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보시면은 폴란드 90억 달러 무기 수출, 대금 전액 대출, 조음, 그리고 정부 태양광 비리 150명 수사 의뢰 681억 원 환수. 이게 어제 제가 드린 거잖아요. 이거는 민주당한테 굉장히 나쁘다 이거죠. 예. 그 다음에 김건희 여사 에코백쇼 샤넬 명품이라더니 아닌 것을 사과한다 나왔잖아요. 이거는 자기네들한테 나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가지고 민주당에 유리하게, 좀 이제 이재명한테 유리하게 이 댓글을 조작하겠다 이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실체를 보면요. 추천제 이건 아까는 신문 기사고요. 이번에는 이제 동영상에도, 띄우고 있어요. 그래서 사용 방법까지 전부 설명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방문수가 이 자료를 보면 3만 1,000여 개가 되는데, 띄우기 버튼을 클릭해서 유튜브 구독, 좋아요 클릭하고 뒤로 클릭한 후 또 반복한다. 이런 요령까지 전부 다 나와 있고, 이 유튜브, 자기네들, 자, 이거 서울의 소리, 시민언론 덧탐사, 딴지방송국, 이런, 이 박시영 TV, 이렇게 해서 이 좌파 TV들이 방송한 내용에 구독, 좋아요를 계속 올리는 거예요. 이동영 TV, 이거 전형적인 이 좌파 TV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dddlist.com, 이게 민주당의 조작 사이트가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여기도 말이죠. 새날, 이승원, 황 기자, 요렇게 해서요. 전부 이 좌파 유튜브 방송들을 쫙 정리해 놓고 있는 겁니다. 이런 데 들어가서 동영상 띄우기를 하라 이거예요. 구독, 좋아요를 계속 눌러주고 이렇게 하면서 여론을 조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갖고 여기를 보시면요. DDD 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댓글 정화 작업, 사용 설명서, 추천 동영상, 민주당 낙선 대상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여론 조작에 나선 거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이 MLB 파크에서 다른 댓글 조작 사이트가 민주당 측에 있다. 이렇게 이제 폭로가 된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파 쪽 네티즌이 그런 것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러한 증거들을 MLB 사이트에 올려서 우리가 지금 다 알게 된 것이고, MLB 파크가 조작한 것은 아닙니다. 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DDD 리스트, 이거야말로 민주당의 아주 전형적인 댓글 조작 사이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댓글 조작에 관해서도 이미 여러분들 드루킹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김명수가 이 징역까지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이미 이번에 이제 MLB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민주당을 댓글 사이트에 대해서 우리 시민단체 아니면 이제 이 법조 단체에서 이거를 고발 조치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 않나. 왜냐면은요, 이게 그냥 놓아두면 민주당이 재미를 보잖아요. 그래서 내년 4월 총선할 때 이러한 댓글 조작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더군다나 지금은 이제 AI가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또 손쉽게 댓글 조작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대대적인 수사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시민단체 이런 데서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법률 전문가들 많잖아요. 이 법률적인 측면에서 이 MLB 파크에 올라와 있는 이 DDD 리스트라고 하는 댓글 조작 사이트, 이 문제를 이 법률적인 대응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